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혼자서 우크라이나군 6명과 상대하고 있다는 그런 영상으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요 장소가 나왔습니다. 요 장소가 어디냐면요. 자, 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 나무가 이렇게 있었던 곳인데 여기 포를 하도 쏴갖고 나무가 그냥 줄기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장소가 어디냐? 네.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장소라고 보는데요. 여기 나무가 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조금 떨어진 거 그다음에 여기 원래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포를 하도 맞아서 나무가 막 다 사라졌죠. 가지밖 줄기밖에 안 남았죠. 그 요거는 요 부분은 이때 사진을 옛날에 찍어서 이렇게 작은 건데 지금은 많이 자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런데 요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기 다른 그 곳에서 이 장소가 나와요. 노보마요르스코에. 그다음에 노보마요르스코의 북서쪽 외곽의 강력한 지점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노보마요르스코에는 요 부분입니다. 브레메프스키 돌출부라고 불리던 방향에서 여기거든요. 북서쪽이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먹었다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을 한번 맞추고요. 그 다음에 수직을 맞추고 쭉 밀면 예, 노보마요르스코에 그리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우크라이나 측 그 오신트 소식통이 이게 우크라이나군의 전과라고 또 이 영상을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영상을 두고 아 이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는 영상이야라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박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러시아군을 쫓아내고 자기네가 밀어냈다고 하는 러시아 측 오신트 소식통이 이야기하는 걸 반박하는 영상을 드론을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요 장갑차가 있잖아요. 요 장갑차를 지난번 영상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장갑차 있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는 퍼런 나무가 있고 이쪽은 원래 나무가 있었던 자리인데 줄기만 남아 있죠. 자, 보시면 처음부터 이 장갑차가 등장하죠. 그렇죠? 장갑차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기요. 여기도 나오죠. 드론을 방향을 바꿔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러시아군도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군도 있지 않고 그 회색지대라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자기네가 여기서 러시아군을 밀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탄력적 방어라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호선을 유지하는 대신 탄력적 방어라고 알려진 오랜 군사 전술을 사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후퇴하는 거죠. 예, 적들이 강력하게 몰려올 때 일단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땅은 재점령하면 되니까. 이 전술은 러시아군이 2차 진지로 철수해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하도록 독려한 뒤 개방된 땅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최근 버려진 러시아 진지에 도착하는 등 적군이 취약할 때 반격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실제로 해당 위치를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추가 전진을 위한 기지로 사용한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던 참호를 후퇴를 했어. 거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를 막 지뢰를 깔든지 뭐 폭탄을 쏘든지 해서 다 막 망가뜨렸어. 그러면 러시아군도 사실 거기는 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회색지대가 되는 거죠.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우글레다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 방향으로 항공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두 개가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뭐죠? 예, 파브 500. 파브 500 두 개 연속으로 쏘잖아요. 비행기 한 대에 파브 500
그 활공 유도 폭탄 2개를 달아갖고 한꺼번에 2개 쏘거든요. 예, 파브 터진 걸로 봅니다. 예, 여기 우글레다르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요 지역입니다. 우글레다르는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신 여기 요 장소에서 바로 옆이에요. 여기. 예. 이거는 이제 영상을 틀지 않을게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 베르호브카 여기서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여러 명 사살하고 포로로 또 잡았다고 합니다. 위치는 이곳입니다. 여기 예, 바흐무트 북쪽, 바그너가 싸우던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요 근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 영상은 화질이 좋고 그 다른 장 로켓포 조작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서 나중에 뭔가 자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발사하는 발사 버튼이 여기 달려 있어요. 요 발사 버튼 누르는 거 보셨죠? 여기? 예, 그 요거 희귀 자료라서 어떤 다른 거는 여기 발사 버튼을 한 번만 누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쏴지잖아요. 어떤 거는 그 발사 버튼을 따로따로 누르게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 영상은 아르테모프, 그러니까 틀지는 않을게요. 요 아르테모프스크 바흐무트 근처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해요. 와, 한 1년 반 동안 이것만 하니까 매일 막 엄청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저장용으로.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그 드론을 날리는 거, 그걸 러시아군이 또 드론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황급히 도주하는 장면을 찍은 것인데 위치는 찾지 못했고요. 예, 희귀 자료라서 제가 보관용입니다. 예, 이거는 독일의 빌트지에 의하면 러시아 국방부 영상 자료 중에 이란산 다련장 로켓포 포탄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네, 위에 있는 사진은 이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영상에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고 위에 있는 사진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런 색으로 회색으로 칠해져 있죠. 예. 이거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산은 색깔이 그 약간 사막 모래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그거 보고 알았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페인트 칠한 색깔이 다르죠? 케빈 메카시 의원이 탄핵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공화당원 6명을 포함해 216명의 하원 의원이 메카시를 해임하기로 투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민주당과 타협하고 45일 예산 통과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바로 그냥 탄핵이 되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인이 이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돈을 보내는 걸 볼모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노력했다. 그러니 또 찍어주세요. 이거죠, 그냥. 유럽 이사회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2030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크라이나가 과연 있을까? 더 텔레그래프지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장비를 계속 공급할 것이지만 이제는 대공방어 및 포병 탄약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그 수가 부족합니다. 라고 한 고위 군 지휘관이 텔레그래프에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또한 더 많은 챌린저 탱크를 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국방부는 새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6개월간 공급할 자금을 남겨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국도 6개월간 있다더니 영국도 6개월짜리 돈이 있는 모양이네. CNN에 따르면 키예프는 전술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항공이 부족하다. 비행기 키예프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공격을 예상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은 적응했고 그들의 국방 예산은 내년에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쟁 스타일로 돌아왔고 양측 모두 10 또는 1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전술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술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 대규모 공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겠죠.
러시아는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고 하던 대로. 근데 꼭 이쪽 영어 신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물타기를 하더라. 스웨덴 외무부 장관은 여권을 잊어버려 키예프에 오지 않았다. 스웨덴 외무장관이 여권을 잊어버렸고 국경수비대가 그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키예프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야, 핑계도 참. 장가 가는데 불화를 잊어버렸다고 해라. 군이 전쟁터 나가는데 총을 잊어버렸다고 해라. 외교관이 여권을 잊어버리냐? 폴란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폴사트 뉴스에서 자신이 키예프에서 열린 EU 외무부 협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폴란드 외무장관도 이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국방부는 무기 교체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 일부 공급을 늦췄습니다. 포탄이 필요한데 포탄이 어딨어? 포탄은 띵가먹지 못하잖아. 포탄 만드는데 쇠 몇 킬로그램 필요해. 폭약 몇 킬로그램 필요해. 뇌관 못 써. 그러면 딱 원가 계산 나오잖아. 하지만 F-35 같은 거는 우리가 외계인을 고문해서 비밀 기술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무슨 기술인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돈을 많이 내세요. 이러면 막 돈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포탄은 무슨 외계인의 비밀 기술이 들어가 뻔한데. 그러니까는 포탄 만드는 것보다 F-35 같은 쓰레기 그거 뚝뚝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만들어서 돈 뻥튀겨서 많이 돈 받는 게 최고지 돈 벌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은 안 되는 거야 니들은. 이 영상은 틀지는 않을게요. 바그너가 시리아에서 그 테러범한테 2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처형이 됐는데 그 프리고진이 그 처형 영상을 이제 배포하지 말라고 테러범들과 협상을 했대요. 뭔 협상을 했겠어요? 돈을 줬겠죠.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처형되는 영상은 배포하지 말아라 인터넷이나 그런데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나 봐요. 예. 이 영상은 프리고진이 그 교도소에서 바그너 대원을 모집하면서 한 연설인데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포로가 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내막을 몰랐는데 이미 시리아에서 바그너 포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써갖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못하도록 테러 단체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PMC인데도 자기네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걱정하는데 러시아 정규군이 가서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 잘리고 막 영상 막 나오고 막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사정하고 빌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I don't wanna die 해야 되는데 I wanna die 막 해버리고 그러면 또 러시아 정규군이 또 그 테러 단체를 잡아갖고 다시 목 자르고 영상 또 내보내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우니까 이 소프트 파워에 문제가 생기니까 PMC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그너가 꼭 아니라도 PMC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에서. 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합작으로 드론을 우크라이나 땅에서 만들기로 했답니다. 24시간 날을 수 있답니다. 예, 뭐 상당히 멀리 날겠죠. 24시간 날을 수 있으니까. 더 히일지에 의하면 키예프는 내년에 모스크바의 조건에 따라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가능한 빨리 승리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연말 이전에 승리해야 한다고 더 힐은 말합니다. 결국 키예프의 지원은 동맹국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벨기에, 핀란드, 독일, 루마니아, 영국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키예프에 대한 공급을 반대하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부 원조가 약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유익한 평화협정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기사에 저자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스크바가 무조건 항복하고 우크라이나 모든 땅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리고 젤렌스키의 머리를 잘라서 은쟁반에 담아서 가져와라. 그래도 협상할 건가? 그래도 할 거야? 어설프게는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4번째 속게 되는데 미न्스크 1, 2 속고 그다음에 전쟁 일어나자마자 또 한 번 협상했는데 그것도 뒤집고 이번에 4번째인데 4번째 협상도 또 속을 거야? 모스크바가 그런 조건을 내밀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할 거야? 선거를 위해서? 예, 독일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전통적으로 친러 국가였는데요. 이번에 그 총리인가 누가 2번 연속 그 총리에 뽑힌 사람이 친미로 가는 바람에 그 로마 협정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갔대요. 예, 가입을 했대. 로마 협정이 뭐냐면 지난번 푸틴 체포하라고 국제 뭐 사법재판소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푸틴이 아르메니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르메니아에서 푸틴 잡아다가 그 미국한테 갖다 바치는 그 협정이에요. 아, 이제 완전히 아르메니아는 이제 아니, 반러하기로 했는 모양이네. 친미 반러. 그래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꼬냑이라는 술이 있어요. 그 품질 검사를 엄청 막 오래 해갖고 문제를 일으켰고 있다고 그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니? 러시아에게 로마 규정을 비준했을 때 푸틴을 체포해서 미국한테 갖다 바친다는 규정을 사인을 했을 때는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니? 꼬냑을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돈줄을 막는 거야. 그냥 세관에다가 넣어놓고 아유 조사 중이다. 아 지금 조사가 덜 끝났다 그러고 그냥 마냥 그냥 묶어 놓는 거야 그냥. 이 그림은 그 서양이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 종류별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모스크바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네. 먼 거는 560km짜리. 560km짜리 스톰 섀도우는 모스크바까지 날아간대요. 네, 이 영상은 그 필라토프 기자라고 RT 러시아 RT 기자가 있어요. 종군 기자인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그 부상병을 날라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느려가지고 그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발한 부상자 운반용 리아카예요. 여기 바퀴에다가 모다하고 그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끌고 가든 밀고 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빠르게 이걸 현장에서 지금 자기가 개발한 걸 사용하고 있다고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예, 이거는 예, 전투용 오토바이인데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이걸 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필라토프 기자 조금 아까 그 구루마 환자 운반용 리아카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마리우폴에서 자기가 취재하면서 다녔던 그 격전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재공사는 잘 되고 있나, 예, 그런 거를 이제 보러 가는 16분짜리 비디오거든요. 근데 화질이 좋고 저도 마리우폴에 대해서 많은 그걸 그때 올렸기 때문에 그 채널은 다 폭파됐지만 어쨌든 요거 나중에 자료용으로 예, 보관하려고요. 근데 뭐 완전히 이거를 다 복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부서져 있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러시아의 계란 드론이 우크라이나 방공 그 망을 통과하는 장면인데 음악을 스타워즈 걸로 깔으니까 그럴듯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상입니다.